안녕하세요. 2025년 봄이었죠. 이천매곡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막 배드민턴 연습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네, 한 2달 정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선생님 대회 언제 해요? 막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정말 사소한 행정착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오늘은 이 아이들의 기회를 되찾아주려고 애쓰신 한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동료 교사들의 그 따뜻한 연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천매곡초등학교 박명희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 교육 현장의 어떤 시스템과 또 인간적인 연대, 그 사이의 긴장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미담으로만 볼 건 아닌 거죠. 이야기는 2025년 5월 28일로 예정된 이천 학교 스포츠 클럽 배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시작되죠. 네. 박 선생님이 이제 대회 사전 협의회 안내가 계속 안 오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담당 장학사님께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안내가 와야 하는데 안 오면 확인해 봐야죠.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뭐랄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신 거죠? 참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참가 신청서랑 학부모 동의서까지 다 내셨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서류는 분명히 다 제출했는데 그 과정 어딘가에서 누락이 된 거죠. 정말 당황스러워졌겠네요.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실망할 모습이. 그렇죠. 아이들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나요? 교감, 교장 선생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학교 이름으로 정식으로 대회 운영 TF팀에 추가 참가가 가능한지 문의를 넣었습니다. TF팀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나요? 근데 이 TF팀의 답변이 이 상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참가 신청한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모두 동의한다면. 그 말은 즉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제 어렵고 동료 교사들의 동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참 미묘한 지점인데 절차적 구제가 아니라 일종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그 동료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웠겠는데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저희 아이들 좀 참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신 거죠. 참가 신청한 학교 체육부장 선생님들께 직접 다 전화를 돌리셨다고 해요. 한 분 한 분 다요. 네, 상황을 이제 차분히 설명드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좀 헤아려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거죠. 와,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 한도 학교만 반대해도 이게 무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요? 네. 전화를 받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와, 자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어머 그랬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 꼭 와야죠. 또 괜찮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함께 맞춰볼게요. 세상에. 아니, 규정대로라면 사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절차상으로는. 근데 모든 분들이 그 규정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어떤 규정이나 절차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노력,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준 거죠. 진짜 뭔가 좀 뭉클한데요. 이 경험이 박 선생님께는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박 선생님 글을 보면 그때 정말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정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그랬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천매곡초 배드민턴 팀은 5월 28일 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들이 그 대회 전에 이미 아주 귀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대회 전에요? 어떤 경험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행정착오라는 실수 때문에 좌절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또 주변 어른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죠. 그 공동체의 배려와 연대 덕분에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죠. 결과,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배움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참가 성공기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공동체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그 공유된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경직된 절차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천 교육 공동체의 어떤 저력? 그런 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깨달으셨다고 하잖아요. 교육은 결국 사람, 즉 아이들, 동료 교사들,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는 거고 이 믿음이 때로는 시스템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육의 힘인 거죠. 네. 행정착오라는 정말 아찔한 위기 앞에서 한 선생님의 용기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아이들의 소중한 기회를 지켜낸 과정.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혹시 규칙이나 절차가 때로는 더 중요한 가치, 예를 들면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목표를 가리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네, 이 이천 선생님들의 사례는 그 절차적 공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와 가치에 기반한 유연성,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그 원칙이나 규정을 넘어서는 어떤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만약 그런 순간에 여기 이천의 선생님들처럼 손을 내밀었다면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면 과연 어떤 다른 결과가 펼쳐졌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